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쓴 자료인데요. 이제 금 ETF 현물이 됐을 때 이렇게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ETF가 될 확률이 내년 1분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될 확률이 75%가 넘는다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점을 치고 있어요. 가끔 얘기가 나오는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데랑 다르게 블룸버그는 종합적인 미디어를 다 금융 관련돼서 종합해서 뿌려주는 거고, 또 블룸버그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기도 하고, 실제 증권가나 월가에서는 블룸버그 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같은 컴퓨터를 또 블룸버그에서 팔아요. 근데 그거를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고 다 구독하면서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무엇보다 빠른 정보력을 블룸버그에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컴퓨터를 통해서. 가끔 우리가 보는 자료 같은 거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블룸버그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신뢰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블룸버그가 내년에 무조건 내년 상반기에 ETF가 비트코인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 ETF라는 게 다들 ETF 해가지고 이미 뭐 다들 이게 재료로서 사용된 거 아니냐, 혹은 의미가 과연 있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현물 ETF는 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TF가 되면 좋을 수 있다. 일단은 10월 달로 ETF 초창기 게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10월도 또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안에 되면은 뭐 좋은 소식이고, 올해 안에 안 된다고 해도 내년 반감기 전까지는 ETF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TUSD 공급, TUSD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BUSD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테더 USDT를 사용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USDC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BUSD에 대한 공격을 SEC에서 해서 지금은 BUSD를 발행 안 하고 TUSD를 발행하는데, TUSD의 공급이 지금 BUSD를 앞질렀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TUSD 말고도 최근에 홍콩에서 바이낸스에서 그 FDUSD라고 바이낸스 마켓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규제 허가를 다 받고 실제로 발행하는 코인인데, FDUSD도 저희가 처음에 영상 설명을 드렸을 때 한 3주 된 것 같은데, 그때보다 시총이 거의 한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이 현재 3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데,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의 총 개수인 것 같습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결국 다 팔아가지고 산 데 없다가 이제 다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크립토 콘텐츠 나온 자료인데, 비트코인 가격 횡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장외 거래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자금들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블록딜이라고도 하고 장외거래 OTC라고도 하는데, 제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몇천억이나 수조 원어치가 있어요, 현금이. 근데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입금해가지고 수수료 내면서 하나하나 사다 보면은 시장의 가격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뭐 저도 이제 텔레그램에 OTC 방이 있는데, 그런 데서 가끔 얘기가 나와요. 뭐 중국인인데 얼마가 있고 OTC 할 거고, 실제로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걸 우리가 장외, 그러니까 시장 외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고, OTC 거래가 증가했다, 시장 외 거래가 증가했다는 거는 어쨌든 누군가는 크게 팔거나 크게 사고 있다는 건데, 확률적으로 6만 9천 달러의 고점에서 반토막도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것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지갑 움직임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으로 BTC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UXTO 프로핏 데이터가 크게 하락했으며, 이것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고래의 영향으로 가격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전 저점 15,0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이하로도 거의 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갑 활동뿐만 아니라 장외 거래 OTC도 활발함을 보이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클 때 거래소 입출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연한 거죠. 가격이 크게 움직일 때는 뭐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입출금이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 없을 때 지금 이렇게 23만 개가량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출금되는 것을 또 보면은 장외 거래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단기간에 9만 비트코인이 출금이 되었다. 이 출금이 됐다는 건 거래소 기준에서 나갔다는 거고, 가격이 언제 상승할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구간에서 온체 이상 많은 움직임이 발생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뭐 OTC 얘기하고 고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장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맞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변동성이 많이 죽은 시장에서 움직임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차트를 복붙한 거예요. 아마 코로나 전에 19년도와 코로나 20년 3월을 복붙하고 21년도 불장을 복붙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60K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뭐 20K 초반까지 갔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게 정확히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횡보가 긴 만큼 상승이 클 거라는 관점에서 저도 사실 48K를 올해 보고 있었는데, 올해 안에 48K 가지 않는다면 내년에 어떤 이슈와 함께 60K 근처까지 갔다가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이게 머리 어깨 패턴으로 이제 갔다가 떨어져서, 저는 이제 3만 달러 이 구간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시나리오고요. 그때 가봐야 아니까 올라갈 때 얘기를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녹색 무슨 지표인데, 보시면 녹색 등까지가 바닥 구간이고 이후에는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현재 결정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보시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녹색에서 벗어난 지 가장 오래된 시간,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이후에 상승장이 왔고, 현재 녹색 구간은 작년에 있었던, 아니죠, 벌써 작년도 아니네요, 재작년에 있었던 루나 사태 때부터 FTX 거치는 이 구간까지가 다 녹색 지표였고, 이후에 반등장이 오면서 꺼졌으니까 마켓의 바텀은 이미 왔었고, 지금은 신저점을 간다기보다는 추가 반등을 하긴 하는데, 그 반등하기 전에 횡보의 구간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대규모 강세장 전에 있는 지표인데, 이 초록색이 빨간색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강세장으로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는 횡보의 구간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이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까지 먹힐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번에 만약에 강세장이 온다면, 그리고 그 온다면이 24년에서 25년 뭐 여름이나 가을까지 온다면 이라는 가정인데, 그렇게 실제로 온다면 저는 이번까지는 아마 이 패턴이 먹힐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반감기 하잖아요. 반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보상이 반으로 주는 건 맞는 말인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양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프루프 오브 워크로 작업 증명을 하고 보상으로 6.25비트를 받던 게, 아니다, 6비트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그러면 반감기를 통해서 3비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는 내가 쓰던 전기료를 2배를 쓰면은 3비트를 받는다, 6비트를 똑같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비트코인의 발행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똑같은 6비트를 얻기 위해서 반감기 이후에 3비트에서 더 많은 전기료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2배보다 더 많이 써야 6비트를 준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반감기를 통해서 이게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양이 총 100개가 있어요. 그 다음 반감기 전까지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총 100개를 우리가 원래 발행을 하게 되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전에는 200개였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채굴을 하기 위해 내가 원래 채굴하던 양을 채굴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료는 2배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전기 파워가. 그리고 경쟁도 더 심해지죠, 점점. 그래서 반감기가 준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이전까지는 이 사이클이 무작정 통했던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설계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명의 이 사람이 반감기를 아이러니하게 잘 맞춰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맞물리는 시기로 잘 정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내는 시기에 항상 반감기가 있었고, 그게 첫 번째로 반감기 사이클이 계속 맞았던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 시장 자체가 성숙하지 않았고,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죠. 실제로 규제를 받기 전이다. 지금도 사실 규제를 받기 전인데, ETF가 생기고 여러 가지 세금 규제가 24, 5년도에 생기면서 그 다음 사이클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클이 이번에 한 번 더 유효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데, 차트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크게 볼 게 없어요. 저희가 이 하락이 나온 이후에 영상을 8월부터도 뭐 계속 올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얘기한 거는 바로 반등이 크게 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9월 이번 달까지도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깔고 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ETF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에서 되고 나면은 9월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ETF가 일단 밀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뭐 반등을 한다 해도 당장이 아니라 이번 달 말 혹은 뭐 10월이 돼야 오를 것 같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근거로는 보통 이런 일봉에서의 하락이 나오고 RSI도 거의 20 이하를 오랜만에 찍었는데, 이러한 장세가 되면 FTX 때 이제 이 구간을 우리가 자르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런 일봉에서 큰 음봉이 나왔을 때 결국 횡보의 기간을 거의 2달 가져갔었거든요. 이런 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거의 21년 불장에서도 이렇게 일봉 음봉이 쭈루룩 크게 박힌 다음에 2달의 횡보 시간이 있었고, 이후에 반등을 이어나가서 신고점을 갔고,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 때도 이때도 말도 안 되게 떨어져가지고 반등이 조금 빨리 온 건데, 빨리 왔다 쳐도 다시 이 구간까지 회복하는데 거의 3달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리고 18년도 하락장에서도 이런 일봉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박스권 횡보한 기간이 4달이었어요. 따라서 이번에도 최소 2달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반등을 본다기보다 횡보의 구간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진다 해도 뭐 저희는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23,000 초반까지만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빠르게 반등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미국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금리에 대한 동결 확률이 가장 높고, 앞으로는 인하를 이제 내년 초에 할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동결을 정확하게 해서 인하하기 전까지가 한 번 불장이 올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달에 동결을 하고 또 CPI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6년 동안 이 시장에 있으면서 이러한 장세를 뭐 수도 없이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저도 힘든데, 어쨌든 영상을 찍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힘을 좀 드리고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25년 보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마음에 위안도 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여유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 시장을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미학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